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경제, 장보고서입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모두가 공포에 빠진 지금 누구나 외면하는 시기가 되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뭘 사도 불안하다고요. 코스피가 이틀 만에 19% 빠졌고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고 유가가 치솟고 물가가 다시 오를 것 같다는 뉴스가 매일 쏟아집니다. 그 와중에 비트코인 얘기를 꺼내면 주변에서 아직도 그거 보냐는 눈빛이 돌아오죠. 지금 이 불안한 시간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스피 이야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이틀에 19% 폭락이라고 하면 뭔가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의 실제 이유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글로벌 펀드들이 증거금 때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고 그들이 가장 많이 올라있던 자산부터 팔았는데 그게 반도체로 많이 올라있던 한국 주식이었던 겁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강제로 물량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하루 만에 9% 넘게 반등했고 지금은 5,600포인트 위를 회복하며 다시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폭락의 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어디 있었냐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식이 19% 무너지는 동안 비트코인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같이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충격이 가라앉자 3월 17일 기준으로 6주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주식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위험 자산으로만 보십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 변동의 75%는 주식시장과 무관한 비트코인 자체의 요인으로 움직입니다. 나머지 25%만 주식과 연동됩니다. 주식이 흔들린다고 비트코인이 반드시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의 공포 심리를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합니다. 경에 가까울수록 공포입니다. 지금 이 수치가 26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15까지 내려갔는데 무려 38일 동안 그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이 지수가 15 이하로 내려간 시점 이후 12개월 뒤 수익률을 역사적으로 보면 중앙값이 128%였습니다. 평균도 아니고 중앙값입니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지금 전 세계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전체 공급량의 5.88%밖에 안 됩니다.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누군가 거래소에서 꺼내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팔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1000개 이상 보유한 대형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이 지난 90일 동안 9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지금 시세로 약 7조 원에 가까운 물량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공포에 팔고 있는 동안 큰손들은 조용히 그걸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고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면 정부는 반드시 돈을 풉니다.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해야 경제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풀리면 발행량이 고정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지금 금값이 온스당 5,280달러입니다. 1년 만에 80% 올랐습니다. 달러가 불안해질수록 발행량이 고정된 자산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희소성이라는 층간에서 경기 침체 이후에 돈 풀기는 비트코인을 더 갖고 싶어지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의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처음 설계될 때부터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수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채굴자들이 새로 캐낼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면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이 감소하고 그 희소성이 가격에 반영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이후 상승률이 수천 %를 넘었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치면서도 매번 반감기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큰 상승이 왔습니다. 2024년 4월이 네 번째 반감기였고
지금은 그 시점으로부터 약 11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체 발행량 2100만 개 중 이미 1950만 개 이상이 채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새로 캐낼 수 있는 물량은 150만 개가 채 안 됩니다. 전체의 7% 남짓입니다. 채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반감기가 한 번 더 온다 해도 줄어드는 공급량 자체가 워낙 적어져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과거보다 훨씬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반감기 때는 하루에 수천 개씩 새로 채굴되던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으니 그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채굴량 자체가 이미 크게 줄어 있어서 절반이 된다고 해도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감기가 오면 공급이 확 줄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공식이 비교적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새로 캐지는 물량보다 이미 누가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현물 ETF가 생기면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기 시작했고 지금 그 운용 자산이 9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 대형 기업은 매주 수만 개씩 꾸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 시세에 흔들려서 파는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한번 사면 장기로 들고 갑니다. 결국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반감기의 영향보다 이미 시장 안에 깊숙이 들어온 기관들이 얼마나 사고 얼마나 버티느냐가 앞으로의 가격 흐름을 더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끝났다는 말이 나왔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거래소가 해킹당했을 때, 수만 달러에서 수천 달러로 폭락했을 때, 대형 코인 회사가 무너졌을 때,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진짜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구간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 그 다음 시장에서 부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공포 탐욕 지수 26, 거래소 보유량 7년 만에 최저, 대형 투자자 90일간 7조 원 가까이 매집, 기관 ETF 운용, 자산 120조 원 돌파, 반감기 이후 역사적 상승 사이클 진행 중, 그리고 앞으로 반감기의 공급 충격보다 기관의 장기 보유가 시장을 이끄는 구조로 전환 중입니다. 이 모든 흐름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공포로 물들 때, 그리고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을 때, 그 변화를 먼저 알아채고 조용히 준비한 사람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댓글로 생각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의 응원이 장보고서를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